상위 5% 싱글 남녀만 가입할 수 있다는 고품격 결혼 정보회사에서 이분이 좀 제일 잘 맞는 것 같긴 하죠.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아 저렇게 상위 5%만 딱 이렇게 소개팅할 수 있는 거. 아 진짜? 네, 한번 맞았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좋죠. 아, 그 3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까지. 온 집안 남자가 다 의사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냥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랄까요? 농담입니다. 너무 진심 같으신데요? 아예 검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집안까지. 오늘 뭐 실상동이 출산했던 네. 그래서 뭐 제왕절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산모는 또 이제 자연분만 하고 싶다고 좀 얘기가 있으셔가지고. 괜찮을까? 수컷 공작이 자신의 꽁지털을 뽐내듯 남자는 자신의 집안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리고 자신까지 3대째 내려오는 명망 있는 의사 집안임을 어필했고 근데 26이라고 들었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동안이세요. 화장 지우면 고등학생 같겠어요. 아니에요. 요즘 일하면서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상했어요. 외모, 학벌, 집안, 직업, 성격의 어린 나이까지 완벽하게 갖춘 여자 역시 드디어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남자를 찾아냈다 자신했죠. 결혼하는 거예요? 아 진짜? 청첩장 나왔네. 나왔네. 저 이거 비밀 보장 확실히 되는 거죠? 물론이죠. 그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 예쁘다. 낯익은데? 혹시 연예인이세요? 저 스포츠 아나운서 일 하고 있어요. 아, 맞네. 저 근데 무슨 일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았거든요.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근데 결혼 날짜를 잡으신 거면 혼전 조사 때문은 아니실 테고. 그죠. 혼전 조사는 나를 잡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나를 잡은 다음에 좀 찜찜한 일을 알게 돼서요. 좀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확실히 알고 가려고요. 찜찜한 일이 생겼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 찜찜한 일이라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랑 예비 신랑은 상위 5%들만 주선한다는 결혼 정보회사에서 만났어요. 근데 26이라고 들었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동안이세요. 근데 저는 36이라 연하 씨 만나면 완전히 간장게장 되는 건데 큰일이네요. 간장게장이요? 그러니까 그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연하 씨처럼 10살 어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도둑놈이 된다 뭐 이런 비유인데. 알아요. 근데 요즘 10살 차이는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실은 제가 병원 홈페이지를 살짝 보고 왔는데 재호 씨 의사 가운 입으신 모습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입고 올 걸 그랬나요? 의사라서 좋은가 봐요, 지금 저. 지금 입고 올까요? 사실 제가 올해 26이라 결정사에서 올해까지 특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상남시에 있는 3대째 의사 집안의 남자랑 매칭됐고 서로 마음에 든 덕에 상견례까지 6개월도 안 걸렸어요. 초고속으로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상견례 날? 근데 3대째 의사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재력이.
상견례 겸 그냥 저희 사는 것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집으로 모시자고 한 건데 불편하셨던 건 아니시죠? 불편하긴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차 드세요. 그 우리 한 원장이야 지금이 딱 결혼 정년기이긴 하지만 차 아나운서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한 원장 때문에 너무 결혼 서두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아니에요. 요즘 주위에서 보니까 결혼 늦어지면 출산도 늦어지고 시험관이다 뭐다 힘들어하는 부부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전 결혼 일찍 하고 싶었어요. 아나운서 일도 좋지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뭐 저를 다 존중해야죠. 뭐. 그죠? 자기 뭐 그럼. 자기 인생인데. 아나운서라 그런가 생각도 깊고 말도 예쁘게 하네. 어쩜 이런 따님을 낳으셨어요. 아유, 한 원장이야말로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어쩜 3대째 의사 집안이라니? 그럼 둘째 아드님도 의사가 목표예요? 한민호, 어른이 질문하시면 대답해야지. 네, 저도 아버지와 형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세상에. 아, 좀 약간 집안 분위기가 그러네. 우리 민호도 공부 잘해요. 16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한 원장이랑 나이 차이가 20살? 네, 맞아요. 아이고 금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나저나 참 요즘은 결혼 전에 산부인과 진료 오는 신부들이 많으시던데 연아도 시간 내서 우리 병원에 와라. 네? 산부인과 검진을요? 설마 아버님한테요? 며느리 진료하는 거 이상하게 나. 아이, 그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상하죠. 그렇지. 내가 해줄게. 오빠가 하는 것도 좀... 농담이야. 놀래긴. 아이 뭐 우리 병원에 의사가 한둘이야. 여자 의사도 있고. 아무리 여자에서라도 서로 알게 될 사이에 차 아나운서가 불편하지. 이 남자들이 공부만 해서 그런가 그런 거 잘 몰라요. 못 들은 걸로 해라, 아가. 그럼 나중에 날 잡고 다른 병원 가서 건강검진 싹 하자. 요즘에는 결혼 전에 건강검진이 필수래요, 장모님. 그렇다대. 사실 상견례 날도 분위기가 나쁜 편은 아니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랄까 어색한 기운이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 끝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SNS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올렸는데 어머 연아야 너무 예쁘다. 축하. 남편이 한산부인과 병원 의사라며 아들 딸 구별 말고 5만 낳자. 어? 이 남자 상남시 한산부인과 병원 한원장? 헐, 팁시 죽돌이 한원장이랑 결혼이라니. 차 아나운서님 지팔 직권 어떨? tip시 죽돌이? 지팔 직구? 그 DM을 받은 거예요. 죽돌이? tip시 죽돌이요? 지팔 직권이면 지팔자 지가 꼰다? 사실 평소에도 가끔 이상한 DM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건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문제라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DM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팁시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템플업소라고. 템프로라고? 그게 아니라? 강남이요? 네, 강남이면 예비신랑 병원에서 1시간 거리인데 그 가게에서 상남시 한 원장이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대박. 사실 예비신랑이 3대째 의사인 것도 좋았지만 워낙 평판이 좋은 집안인 게 마음에 들었던 거였거든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잖은 의사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까지 원정가는 유흥업소 죽돌이다. 팁시 안에 한원장 세컨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다른 사람 일인 척 주위에 실속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고. 엄청 찝찝하겠다. 그건 그렇죠. 그렇다고 정체불명의 DM만 보고 파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확인해야지. 그쵸. 이 파혼이든 결혼이든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좋죠.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의뢰인은 의사 예비신랑의 유흥업소 출입과 여자 관계에 대한 소문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우리는 곧바로 병원이 있는 상남시로 달려갔습니다. 한승엽, 인간은 모두 존엄하다. 그 집안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가풍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고 잘한 게 있어. 근데 진짜 좋은 유전자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1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부터 삼촌까지 죄다 의사래요. 정말 뇌가 다른가? 아, 괜히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지네. 나왔다 한 원장. 퇴근. 오. 어디 갈까? 또 저야 돼. 오늘 진료 끝이죠? 네. 아버지는요? 아, 오늘 5시 진료가 마지막이셔서 아까 퇴근하셨어요. 뭐 병원 안에서는 뭐 전혀 뭐 이상 없는 성실한 의사 같고. 아직까지 이상한 건 없는데 전혀. 그냥 5시인데 거기로 바로 가진 않죠? 아, 설마. 근데 아무리 유흥업소 죽돌이어도 결혼 날짜 잡으면 좀 자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자중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불륜율의 1300건 이상을 어떻게 냈겠냐? 집은 차로 5분 거리라고 그랬지. 네. 집은 좌회전인데? 이쪽으로 가면 서울 방향인데? 집으로 안 가고요. 집으로 안 간다. 서울로 가시겠다. 서울로 놀러 가나? 퇴근을 한 예비 신랑은 집과 반대 방향으로 차를 운전했고 우리는 쉽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 왜? 잠깐. 왜 세웠지? 어디로 온 거야? 그러게요. 형. 아, 민호. 아, 유흥업소가 아니라 동생 학원 픽업한 거였나 봐요. 완전 자상한데요? 아,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그랬지? 16살이랬나? 네. 예비 신랑 나이가 몇이랬지? 36이요. 잠깐만. 20살 차이 나는 동생이라? 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형 나 배고파. 뭐 먹을래? 차 타고 생각해볼게. 차 타고? 응, 가방 줘. 늦둥이 동생을 학원에서 픽업해 집으로 돌아간 의뢰인의 예비 신랑은 의뢰인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느낌이 또 그냥 큰 형 느낌도 있기는 있고. 맞아요. 왜냐면 약간 아빠 바이브는 또 없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데 그날 밤 그날 밤. 와,
형 나오네 나오네. 탐정님 일어나 보세요. 탐정님. 봐서.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디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이거지. 일단 따라가 보자고. 자정이 넘은 시간, 우리는 집에서 은밀히 빠져나가는 예비 신랑을 발견했습니다. tip시다. 가네. 피크 타임을 노렸나 봐요. 가네. 와, 진짜 팁시 왔네요. 소름. 진짜였어요. 의뢰인분이 받은 DM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세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한 원장님 오셨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5번 룸에 계세요. 단골이네. 안녕하세요. 나 여기 처음인데. 누구 소개로 오셨을까? 오셨어요. 우리 엄청 오랜만인 거 알죠? 들어가요. 그렇게 우리는 의뢰인이 DM으로 받았다는 제보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알아낸 모든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자가 세컨이에요? 요즘 한 원장님이 꽤나 공들이고 있는 여자가 그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업소에서 빼내서 집도 얻어주고 세컨으로 앉히려고 노력 중이라나? 집도 얻어줘? 진짜? 그럼 그 DM이 맞았던 거네요? 팁시 죽돌이 한 원장.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미쳤어. 아니 결혼하기도 전부터 세컨을 만드는 게 말이 돼요? 그쵸? 어쩐지 저도 결혼도 안 한 남자가 세컨이 있다는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팁시에서 소문난 죽돌이 한 원장이 그 한 원장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여기야. 제대로 좀 써보세요, 아버지. 아니, 제가 아예 다니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전까지 좀 조심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잖아요. 엄마, 내가 결혼하냐? 너 잘해, 엄마. 입단 소치 시켜주세요. 소문나면 진짜 끝장이에요. 아무렴요. 조심히 가세요. 작은 한 원장님. 형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아들은 이런 곳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 원장님이요? 그치? 아까 그 두 사람 맞지? 우리 와이프가 한산부인과에서 애 낳았잖아. 맞아요. 거기 큰 한 원장님이랑 작은 한 원장님. 역시 이 세상은 넓고 이 템플 바닥은 좁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네. 아니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놀러 다녀? 부자가 둘이서? 작은 한 원장님은 큰 한 원장님 모시러 가끔 오시는 거예요. 가끔 꽂히는 애가 있으면 누가 모시러 오시기 전까진 절대 안 가시거든요. 허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 한 원장님 완전 여미새 우리 가게 VIP. 여미새 VIP? 큰 한 원장님 요즘 아름이한테 꽂혀가지고 걔 빼내려고 가게에 쏙 쓴대요.
꼭 공부 잘하고 좋은 집안 남자들이 더 무섭고 지저분하게 논다니까. 그럼 그 업소에서 유명한 한 원장이 오빠가 아니라 아버님이라고요? 여자도 아버님 세컨이고요? 네. 혹시나 해서 제가 2중, 3중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소문에는 업소에서 부자가 같이 논다더라 하는 얘기를 있었는데 그것도 재호 씨가 아버님 모시러 업소에 드나드는 게 이상하게 소문이 난 거였더라고요. 그 DM 보낸 사람도 그런 소문을 듣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그게 그 뜻이었구나. 네? 아, 며칠 전에 예단 때문에 어머님 뵈러 집에 갔었는데 전 그게 오빠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예단은 이렇게 무리할 거 없다. 어차피 우리 집 식구들 명품 같은 허례허식 안 좋아해. 이 집 가풍이 대대로 그렇단다. 훌륭하네. 그래도 제가 할 도리는 해야죠. 나도 시집 올 때 그렇게 말했었지.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더구나. 다른 거 필요 없고 시집 오면 딱 하나만 지키라고.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 집안에선 모른 척하고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 집안에선 모르는 척하고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그래 연아야. 내가 너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딱 그거 하나다.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잖니? 네. 아버님 얘기였나 봐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럼 어떻게 결혼은 이대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예비 신랑한테 여자 문제가 없는 건 확실합니다. 좀 혼란스럽네요. 어려워요? 찜찜해. 그러실 수 있죠. 아, 흠 하나 없는 의사 집안인 줄 알았는데 여미새 시아버지가 웬 말이에요? 바람도 유전이라던데. 모두 예상 못했네. 아, 지금의 오빠가 안 그런다지만 그런 거 보고 자랐다는 것도 좀 찜찜하고요. 결정이 쉽지 않으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또 있어요? 에? 무슨... 오빠네 늦둥이 동생이요. 혹시 그 아이가 오빠 아이가 아닌가 해서요. 동생. 그래. 우리 민호도 공부 잘해요. 16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우리 한 원장이랑 나이 차이가 20살? 네, 맞아요. 아이고, 금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아, 왜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자식이 실수로 낳은 아이 자기 부모님이 호적이 올려서 키우는 거요. 저도 사실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이 살짝 스치긴 했습니다만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아니야. 형, 나 배고파. 뭐 먹을래?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그랬지? 16살이랬나?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이거 뭔가 냄새가 나죠? 설마 하면서 생각했었는데 아버님이 여미새란 소리를 들으니까 좀 불안해서요. 제 오랜 경험과 감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남편과 늦둥이를 낳는다?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탐정님, 저 이왕 확인하기로 한 김에 오늘 오빠 만나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아직은 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네. 뭐라고 얘기할지. 네, 들어오세요. 미안. 이것만 정리하고 바로 같이 나가.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나 다 알고 왔어. 응? 뭘? 아버님, 팁시 세컨드. 연아야, 그건 아버지 사생활이고 다 알고 왔다니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변명하라고 하는 말 아니야. 이건 오빠 잘못 아니라는 거 나도 아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긴 하더라. 바람도 유전이고 피는 못 속인다고. 아니, 난 달라. 아버지는 아버지고 난 절대 그렇게 안 살아. 평생 밖에서 저런 아버지 보는 것도 싫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는 엄마도 끔찍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나 하나만 확인시켜줘. 그럼 아버님 일에 대해서는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냥 결혼할게. 확인? 무슨 확인? 민호, 오빠 늦둥이 동생. 정말 아버님이랑 어머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맞아? 민호? 혹시 민호 오빠 아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빠도 인정했잖아. 아버님 사생활에 대해서. 부부 사이도 계속 안 좋으셨다면서 어떻게 늦둥이를 낳아? 그건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호가 어떻게 내 애야. 내가 무슨 20살에 애를 낳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담장 밖에서 일어난 일 집안에선 모르는 척하고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난 어머님이라면 집안 명예를 위해서 충분히 오빠가 낳아온 아이 원래 자기 자식으로 거두셨을 것 같거든. 연아야, 수설도 적당히 써야지. 그만하자. 어? 아니, 아버지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얘기가 거기로 튀어? 나도 솔직히 오빠 믿고 싶어. 오빠만 보고 결혼하고 싶다고. 나라고 청첩장까지 다 돌린 판에 없는 게 두렵지 않겠어? 그래. 그것만 확인시켜주면 결혼할 거야, 저 여자는. 그러니까 팩트 체크만 하자고. 어?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오빠만 당당하면 확인 못 시켜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확인시켜주면 되는데? 민호랑 나랑 친자 검사라도 할까? 해줘. 친자 검사. 오. 아들 아니고 형제라는 거 확인되면 더 이상 아버님 비밀에 대해서도 말 안 할게. 연아야. 이게 민호 칫솔이고요. 제 거. 아버지, 어머니 거요.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나 진짜 별짓을 다 하네. 계속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다고 의심 때문에 결혼 없는 것도 바보고. 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여자분도 많이 초조한가 봐. 이 결혼이 엎어질까 봐 그런 마음도 느껴지고. 저희가 유전자 검사하는 곳까지 가기에는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마지막 의심의 싹을 자르고자 의뢰인은 늦둥이 동생과 예비 남편의 친자 검사를 의뢰했고, 얼마 후 우리는 그 결과를 의뢰인과 의뢰인의 예비 신랑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호 씨와 민호 군의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니까. 아니라니까? 민호 씨와 재호 씨의 친자 확인 결과.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아니구나. 거봐, 내가 말했지.
민호가 무슨 내 애라고. 내 동생이라니까?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니요. 또 뭐가 있는데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것으로 민호 군에 대한 친자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버님이 민호 군과 친자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충격이 있다. 어머님은 친자 일치로 나오고요. 아, 엄마만 일치야? 야, 콩가루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예. 야, 이건 진짜 콩가루다, 이거는. 영애는 무슨? 야, 이런 가족이 어떡하냐. 있구나. 아니, 아버지랑 민호랑 친자가 불일치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바람이라도 피웠단 거예요? 네. 지금 자료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또 있어. 뭐? 또 뭔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친자 확인 검사 말고 다른 검사를 더 의뢰해 봤었는데요. 일단 재호 씨의 아버님과 민호 군이 친자 확인 결과 불일치가 나왔지만 동일 부계 확인 검사에서는 일치가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친자 일치는 아닌데 부계가 일치하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민호 군이 아버님과 친자 관계가 아니고 재호 씨와도 친자 관계가 아닌데 같은 혈족, 즉 한씨 집안의 Y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재호 씨의 어머님께서 아버님 쪽 가족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와, 진짜 너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들 미쳤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일단 더러운 소리를 짓거려. 현아, 이거 다 잘못된 거야. 어? 듣지 마. 응? 믿지 마. 이거 내가 다 다시 알아올 거야. 당신들 만약에 이거 잘못된 거면 각오해.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놀랍게도 재호 씨의 동생 민호는 아버지와 친자가 아닌 부계만 일치하는 상황. 우리는 어머니가 아버지 쪽 가족과의 외도로 민호 군을 낳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정말. 충격이 진짜 크겠다. 너무 많은 걸 알게 돼가지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 진짜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진짜. 어머니. 연아한테 오늘 할아버님 제사라고 말했니? 어머니. 왜?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어? 연아하고 싸웠니? 민호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호가 뭐가 어떻게 돼? 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야? 지금 어떡하냐. 아줌마, 오늘 과일이 너무 안 좋네요. 싹 다 다시 사오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줌마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자. 오늘 할아버님 제사야. 어머니! 아버지도 아세요? 아버지도 아시냐고요? 알 것 같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묵인해 서로, 주는 예. 거죠. 와, 대단하다. 지금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어떻게 민호가 아버지랑 친자는 불일치인데 북의 유전자는 일치하다고 나오냐고! 설마 민호 할아버지 아들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입에 올려. 그럼 도대체 뭔데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머니! 그때나 지금이나 차마 자기 입으로는 말을 못 하시겠다. 뭐야? 아버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는 거야. 예. 어머. 아버지! 혼자서만 우아하고 고고한 척. 다 나 때문이라고 또 울고불고 한번 해보지 그래. 이제 아들도 다 알았는데 뭘 더 감출 셈이야?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줘요. 민호, 누구 아들이에요? 그렇게 그날 의뢰인의 예비 신랑은 남들 눈에 완벽하게만 보이던 자기 가족이 꽁꽁 숨겨왔던 오래된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비밀 있나 보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서방님? 아, 낮에 여기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아서요. 저 혹시 보셨나요, 형수님? 찾아보세요. 아버지랑 형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사람들이었으면 내가 이러고 있지도 않지. 저 누구 치마폭에 쌓여서 신나게 마셔들고 있겠죠. 아, 제가 찾아볼게요. 아까 아버지 서재에 흘린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예? 아, 핸드폰이 무음으로 돼 있어서 아무도 몰랐나 봐요. 꼭 내 신세 같네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집에서 진저리를 지고 울어도 아무도 모르는 걸요. 자, 이미 많이 드셨어요, 형수님. 그만 드시고 들어가서 주무세요. 자. 어쩌다 이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집에 시집을 왔을까요? 좋은 집안이라는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해서 매일 바깥으로 나돌며 바람 피우는 남편의 무서운 시아버지. 시집 오고 20년 동안 꾹꾹 눌러놨던 외로움이라는 것이 너 의대 입학시켰을 무렵부터 툭 하고 터져나왔어. 지금도 다를 거 없지만 그땐
정말 딱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자, 형수님,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랑 형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진짜 마음고생만 이렇게 하시고.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렇게 있어주면 안 돼요? 진짜 오늘 혼자 있으면 오늘은 확 죽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오셨어요? 딱 한 번 그랬을 뿐이야.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둘만 입 다물면 세상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민호가 생겨버렸던 거야. 네 아버지는 민호가 생긴 거 알았을 때부터 날 의심했고 결국 알게 됐지. 와, 이거는 진짜. 이래도 끝까지 얘가 내 애라고 할 거야? 우리가 술을 먹고 했다고? 내가 날짜를 기억을 못 한다고? 말해. 누구 애야? 말하라고! 그리고 결국 너희 할아버지도 모든 걸 다 알아버리셨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냥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야, 근데 이거 아버지까지 알아버렸네. 아버지, 이 더러운 것들 진짜 보기 싫어요. 다 쫓아내 버려요. 저 자식 저거 호적에서 봐버려야 된다니까요. 아유,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아유. 서가, 네가 담장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다 참아낸 네 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은 밖에 나가지 않도록 묻어라. 네? 옛 말에 돈은 1년이면 쌓고 덕은 한 대면 쌓을 수 있지만 명예는 3대를 쌓아야 한다고 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명예가 무너지면 내 평생 쌓아놓은 게 다 물거품이야. 우리 집안엔 이혼은 없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래요? 뱃속의 오물이 목구멍까지 차서 입안에 넘어와도 너만 꼭 참고 삼키면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외엔 아무도 모르게 삼켜라. 그리고 철이 너 네 안사람 귀에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예, 아버지. 아니 그럼 저분 이대로 살라고요? 철이랑 붙어먹은 이 여자랑요? 이 일만 조용히 묻으면 너한테 내 병원 통째로 주마. 아버지의 딜이 어머, 야. 혹하네 또. 그리고 철이 너 내 지방에 번호는 하나 내줄 테니 지 죽은 듯 살아. 그리고 재호 이제 겨우 의대 합격했는데 재호 기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내 평생 수건이 대대손손 가는 의사 가문 만드는 거다. 입간 일로 무너지지 않아.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야, 저 아버님이 쌓아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한 건 그 애도 내 핏줄이다. 네 지은 죄를 알면 그 애도 의사로 키워내. 야. 그게 말이 돼? 아무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도 그걸 어떻게 덮고 살아? 와. 야, 대단한 집이다, 진짜 대단한 집이야. 지자식 앞이라고 악어의 눈물을 분리하면 잘도 쏟아내는구나. 당신만 피해자인 척 말하지 말아요. 애초에 당신이 밖으로 놔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다 미쳤어.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아무리 명예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덮고 살아? 이 집안 사람들 다 미쳤어. 이건 절연이에요. 진짜.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며칠 후 의뢰인의 예비신랑은 의뢰인을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이건 위자료야. 어쨌든 우리 집안 쪽 일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넉넉하게 넣었어. 대신 그간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함구한다는 약속을 좀 해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너 똑똑한 여자니까. 뭐가 우리에게 더 나을지 잘 생각해봐.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이 남는 것과 깔끔하게 감정을 정리하는 것 중에. 이해됐지?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죠. 그렇죠. 네. 아내 되실 뻔했던 분도 이제 본인 인생 사셔야 되고. 아, 커플 매니저님. 저예요, 차연아. 저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서요. 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 최대한 빠르게 다음 맞선 잡고 싶은데 언제 가능할까요? 현실은 차갑다. 그냥 결혼이 목표인 거야. 아까 저기 빨리 챙기시더라고. Take this the wrong way. You knew who I was with every step that I ran to you. 결국 둘은 파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얼마 후 의뢰인의 전 예비신랑은 병원을 물려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잘 크고 있고요. 네, 30주 차니까 뭐 지금 아이 개손가락이나 발대 초코우유 같은 거 좀 달달한 거 먹으면 아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